이어서 발표를 진행할 신호용 연구원입니다. 석유화학 부문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그룹 이슈 사항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K그룹입니다. 석유화학과 배터리 부문을 중심으로 한 그룹의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그룹의 신용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각 이슈 부문과 신용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 현황입니다. SK그룹은 시클리컬 업종인 반도체 부문의 실적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룹 전반의 영업이익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저희 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반도체 업황 위축으로 SK하이닉스의 영업 적자가 크게 발생하면서 그룹의 2023년도 영업이익 규모는 2.7조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부문의 실적이 반등하고 있고 2024년 1분기 현재 2.9조 원의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기록되면서 그룹의 실적은 최근 들어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와 화학 부문의 저조한 실적은 여전히 그룹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룹의 재무 현황입니다. SK그룹은 배터리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룹의 캐펙스는 2022년에 30조 원을 초과하였으며 2023년에는 실적 저하로 캐펙스 규모가 에비타를 상회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룹의 차입금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117조 원을 기록하면서 2019년에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SK그룹은 캐펙스 외에도 지분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룹의 총 지분 투자액은 2020년도 이후 15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저금리 환경화, 차입 조달 외에도 메자닌 파이낸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지분 투자와 그리고 캐펙스 투자에 자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RCPS 발행과 프리-IPO 성격의 CPS 발행도 늘었습니다. 이는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채무적 성격을 고려시 향후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그룹 이슈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석유화학 부문입니다. 석유화학 부문은 2016년에서 2018년 동안 1조 원을 연간 상회하는 이익을 창출하였으나 최근 중국발 공급 능력 확대로 인해서 실적이 저하된 상황입니다. 이는 올레핑계 기초 유분을 갖고 있는 SKC의 수익성 저하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석유화학 부문을 가지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SKC는 신사업에 대한 투자도 늘리면서 이런 부진에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에비타를 상회하는 투자를 지속하며 차입금 규모가 최근 들어서 크게 늘고 있는 모습을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빨간 선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에비타를 상회하는 캐펙스 투자가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로는 양사 모두 이익 창출력이 둔화되고 있어서 투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자금 조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KC는 사업부 및 지분 매각을 통해 투자 자금 소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을 갖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현금 흐름과 그리고 차입 및 FI 유치를 통해서 자금 소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부문은 주로 배터리 부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 부문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과 SKC의 배터리 소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업황 둔화 영향으로 2023년에는 양사 모두 배터리 사업에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실적 개선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배터리 부문은 외부 자금 조달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습니다. SKO는 프리-IPO를 통해서 자본성 조달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조한 실적과 그리고 높은 투자 부담으로 인해서 순차입금 규모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SKIET와 SK넥슬리스도 이익 창출력 대비 과중한 투자 부담으로 최근 채무 부담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사업은 SK온과 달리 차입의 조달이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이로 인해서 재무 안정성 저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가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입니다. 동 부문은 2023년 캐펙스를 감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저하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채무 부담이 확대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올해도 1분기에 2.9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신규 공장과 첨단 공정 투자도 함께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무구조 개선은 실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 에코플랜트가 영위하는 환경 및 건설 부문입니다. 동 부문은 환경과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채무 부담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계열 수주 기반을 고려할 때 이익 창출 규모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높은 금융 비용과 캐펙스 부담으로 재무 부담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용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학 부문을 보유한 두 회사입니다. SKC는 화학 부문의 부진한 실적과 신사업 관련 투자 부담을 고려 시 재무 부담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문의 부진과 높은 캐펙스가 부담 요인입니다. 하지만 정유와 윤활 부문의 안정적인 이익 기반과 FI 유치 등을 통한 자본성 자금 조달을 고려할 때 재무 안정성 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고부가 디램 업황이 개선되면서 실적 회복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투자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무 안정성 개선 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그룹을 전체로 보자면 투자 수요로 인한 이익 창출력 대비 높은 채무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부문의 실적 반등으로 그룹의 신용 위험은 전년 대비 완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용등급 추이와 정기평가 쟁점 사안입니다. SK그룹 신용도 조정은 영업실적이 저하된 석유화학 부문에서 발생한 것을 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정기평가 시 화학 부문의 실적 추이와 그리고 재무 안정성 관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터리 부문의 실적 개선 가능성과 반도체 부문의 투자 부담 추이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LG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G그룹도 석유화학의 부진과 투자 부담 상승, 그리고 높아진 채무 부담이 주요 이슈 사항입니다. 순서는 SK그룹과 마찬가지로 현황을 말씀드리고 이슈 부문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 현황입니다. LG그룹은 석유화학과 디스플레이 부문 부진으로 실적 저하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배터리 부문의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과 디스플레이 부문의 부진이 더 크게 나타나며 영업이익이 과거 평균 8조 원에서 2023년 5.6조 원으로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석유화학과 디스플레이 부문의 실적 저하와 그리고 반도체 부문과 디스플레이 부문의 높은 투자 부담으로 인해서 그룹 순차입금 규모가 2018년 말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문은 석유화학입니다. LG화학이 영위하는 석유화학 부문은 중국의 자금률 재고 정책 영향으로 최근 실적이 SK그룹과 마찬가지로 저하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고유가에 따른 운전 부담 확대와 그리고 투자 부담으로 인해서 석유화학 부문의 순차입금 규모는 과거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LG화학의 투자 부담도 배터리 부문을 제외하더라도 이익 창출력 대비 높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 부문의 이익 규모 성장으로 석유화학 부문의 실적 저하를 일부 보완하고 있지만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에 대한 LG화학의 투자와 석유화학 경상 투자 부담을 고려할 때 이익 창출력 대비 높은 투자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배터리 부문입니다. LG화학의 자회사로 있다가 분할을 통해서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AMPC 세액 공제를 바탕으로 그룹 이익의 40%를 차지하는 주력 사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500조 원을 상회하는 수주 잔고와 신규 증설 물량 가동 효과를 고려 시 이익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터리 부문의 재무적 측면에서는 이익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익 창출력 대비 높은 캐펙스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상장 등을 통해 10조 원을 상회하는 자금 조달을 진행하였지만 채무 부담은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동안 연간 9조 원을 상회하는 투자도 최근 계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차입금 증가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패널 부문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부문은 중국의 LCD 공급 능력 제고와 OLED 패널 시장 성장 지연으로 인해서 영업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특히 2022년에서 2023년에는 2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며 채무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룹 전자부문은 가전사업과 자회사인 LG이노텍의 견조한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통신 부문까지 고려할 때 전자와 통신 부문의 합산 영업이익은 연간 4에서 5조 원으로 이제 그룹의 이익 변동성을 다소 완화시키는 요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룹 신용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은 석유화학 부문의 부진과 배터리 소재 신규 투자로 재무부담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까지 대규모 투자로 차입금 증가가 예상되나 이익 창출력 확대와 그리고 자본성 자금 조달을 통해 재무 안정성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 유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2024년 실적 회복이 전망되나 금융비용과 캐펙스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상증자와 자산 매각을 통해 채무부담 축소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도치와 정기평가 쟁점 사안입니다. LG화학은 석유화학 부문 부진으로 신용 위험이 상승하고 있으며 LG디스플레이는 수익성 저하로 2018년 이후 신용등급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정기평가 시 석유화학 부문의 실적과 그리고 재무안전성 관리 여부,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의 실적 개선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터리 부문의 투자 부담 대응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SK그룹과 LG그룹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